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일신바이오라는 기업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코스닥에 등록되어 있고요. 068330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시장의 기대와 함께 언급되는 종목인데요. 일신바이오가 연구소 등에 납품되는 장비를 제조하기 때문입니다. 바이오라는 이름이긴 하지만 직접 바이오를 하는 기업은 아니고 바이오하는 기업을 도와주는 역할인 거죠. 그럼 숫자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보면서 가도록 하죠. 매출액을 보게 되면 몇 조 단위의 상장사 매출도 보다 보니까 100억 단위의 규모는 굉장히 작게 보이는데요. 물론 100억이라는 수준 자체는 엄청나다고 생각은 하지만 말이죠. 여하튼 100억대의 매출이긴 한데 3년간의 매출을 보게 되면 꾸준하게 상승세에 있긴 합니다. 128억의 17년 매출이 19년에는 196억의 매출로 상승했습니다. 상승률로 따져보더라도 낮은 상승률 자체는 아닌데요. 게다가 영업이익도 꾸준하게 상승을 하고 있고 당기순이익 역시도 매출액에 맞추어서 상승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맞춰서 2020년에 1분기 실적을 보더라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대부분이 좋아진 숫자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뭔가 원래 성적이 좋지는 않았던 학생이지만 꾸준하게 성적이 좋아지고 있는 느낌이랄까요? 어쨌거나 시장에서는 현 시점의 가치와 미래 가치의 차이가 중요한 거니까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흐름이긴 합니다. 그럼 좀 더 자세히 일신바이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죠. 일단 최근 일신바이오가 주목받는 이유는 이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투자 소식이 일신바이오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끼친 것인데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20년까지 약 1조 7천억을 투자해서 4공장을 신설한다고 밝혔는데요. 여기에는 당연히 바이오 기업이기 때문에 동결 건조기 등이 필요할 것이고 기존에 삼성에 납품한 적이 있기 때문에 일신바이오가 주목을 받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일신바이오의 본질에 좀 더 다가가 보도록 하죠. 회사의 개요를 보게 되면 자회사는 하나, 판매나 마케팅을 하고 있는 회사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회사 연역을 보게 되면 오래된 회사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1988년에 일신 엔지니어링으로 시작을 했고요. 2007년에 상장을 했고 2009년에 일신바이오베이스로 상호 변경을 하였습니다. 정확한 명칭이 일신바이오가 아니라 일신바이오베이스라는 것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잘못 알았다가 저는 일신바이오베이스가 처음에 자회사인 줄 알았거든요. 주요 사업을 보게 되면 생명공학 연구에 사용되는 동결 건조기나 초저온 냉장고 등의 생산을 담당한다고 합니다. 언뜻 생각해보면 정말 좋은 투자 기업이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는데요. 바이러스나 전염병이 향후 주요한 이슈가 될 것이라고는 빌 게이츠를 비롯한 저명한 인사들과 함께 산업에서도 많이 이목을 집중하고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관련 투자를 빌 게이츠 등이 주도를 하고 있고 관련 붐업을 일으키고 있죠. 이때 개별 기업의 부흥은 개별 기업의 역량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 각 기업들이 사용해야 하는 인프라 산업의 경우에는 그것과 별개로 호황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생명공학의 연구에 필요한 인프라 중 하나가 바로 이 같은 동결 건조기나 초저온 냉동고일 테니까 그렇게 크게 봤을 때는 긍정적으로 보이는 신호가 많습니다. 좀 더 자세히 사업의 내용을 보도록 하죠. 사업의 내용에서 크게 다른 특징은 없는데요. 다만 연간 단위로 매출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요약해 놓은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이렇게 길게 보게 되면 일신바이오의 최근 성장이 정말 최근에 주목받고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2012년에 124억을 찍었던 매출이 2017년에 128억으로 큰 성장 없이 꾸준하게 이어져 왔습니다. 오히려 2013년에는 크게 빠진 것이 눈에 띄는 수준이고요. 다만 18년과 19년에는 크게 성장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언뜻 생각해보니까 제가 다룬 바이오 기업들 중에서도 18년과 19년에 분사를 했다거나 나와서 시작점이나 전환점을 맞았던 기업도 많았던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저희가 이것으로 추정 가능한 것이 일신바이오의 연구개발과 함께 영업의 역량인데요. 산업의 업황이 어땠는지 확인해 보게 되면 나쁜 업황에서도 좋은 제품과 적극적 영업으로 선방을 하다가 성장한 것인지 아니면 좋은 업황에서도 정체를 하다가 최근 국내 현황에 따라서 증가한 것인지 연구 역량과 영업 역량을 좀 엿볼 수가 있겠죠. 이 시장에 대해서는 바이오 장비 중에서도 세부 시장이라 그런지 내용을 찾기가 어려웠는데요. 오직 이 기사에서만 간략한 숫자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2014년의 기사인데요. 이 기사에 따르면 글로벌 보고서에 따라서 2014년 27억 달러의 시장이 2020년 48억 달러 규모로 약 8.5% 2배 정도 성장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같은 성장세로 보자면 일신바이오가 꾸준하게 성장을 한 것인지는 조금 의구심을 가질 수 있는데요. 다만 이것이 추정 보고서이기 때문에 현실에 대한 부분도 좀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 대한 것도 역시 확인하기는 어려웠는데요. 구체적 숫자는 정말 확인하기가 어려웠고 이같이 그래프를 간략하게 보여준 것들의 자료만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좀 더 도움이
되는 자료로 보자면 이 같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료 자체는 2014년에서 2017년이 히스토리컬, 그러니까 과거 자료 시점이고 2018년에서 2025년까지가 추정 자료를 포함하고 있는데요. 미래에 대한 추정 자료는 19년에서 25년까지 연간 8.7%를 성장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이 같은 성장세에 비교해보자면 14년에서 19년이 그렇게 성장세가 높진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그래프를 통해서 봤을 때 앞에 기사처럼 8% 중반의 성장을 14년에서 19년까지 이루은 것으로 보이진 않지만,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14년과 15년의 숫자를 통해서 봤을 때 그렇다고 해서 14년에서 19년까지 성장하지 않았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못해도 연간 2, 3% 수준의 성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그래프의 높이에서도 추정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이 같은 러프한 자료를 통해서 봤을 때 2012년에서 2017년까지 정체해온 일신바이오의 매출은 그다지 만족스러운 매출은 아니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시장 자체가 못해도 성장세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체하고 있었던 것으로 봤을 때 영업력이나 연구기술력이 월등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로 보입니다. 물론 2017년까지 기준으로 했을 때 말이죠. 매출 구성에 대해서는 크게 볼 수 있는 포인트는 없었고 수출이 조금 있다는 것 정도만 짚고 구체적인 숫자를 통해서 일신바이오를 살펴보도록 하죠. 매출은 앞에서 본 것처럼 17년부터 꾸준하게 상승세에 있는데 17년에서 18년 성장률이 20%인데 18년에서 19년 성장률이 27.6%나 성장했습니다. 19년의 성장세가 더 높았던 것인데요. 여기에 원가율을 보면 19년이 더욱더 좋았던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17년의 원가율이 53%에서 18년 원가율 55%로 올랐다가 19년에는 45%로 원가율이 크게 낮아졌습니다. 언제나 그랬지만 원가율이 좋아지면 매출 총이익은 크게 좋아질 수밖에 없었죠. 다만 판관비는 좀 많이 늘었는데요. 세부 계정을 보게 되면 판매 수수료만 16억 이상으로 늘어나면서 전체 판관비의 증가의 대부분이 판매 수수료 증가에 따른 영향임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어쨌거나 낮아진 원가율과 함께 늘어난 매출에 따라서 영업이익은 크게 늘어서 52억의 영업이익을 기록했고요. 영업 외 활동에서는 다른 작은 기업들과는 다른 특징을 보였는데요. 금융활동에서도 이익을 얻고 있었고 그 외 활동에서도 이익을 얻고 있었습니다. 조 단위의 매출을 기록하는 회사에서는 이같이 영업 외 활동에서도 신경을 많이 쓸 수 있기 때문에 이익이 나는 경우가 많았지만 작은 회사에서는 그렇지가 않았는데요. 일신바이오의 경우에는 이같이 영업 외 활동에서도 크게 신경을 쓰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이에 따라서 당기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크게 훼손되지 않은 수준 47억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재무상태표도 보게 되면요. 유동자산은 늘었는데 매출의 증가에 따라서 유동자산의 대부분의 계정이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비유동자산은 대동소이한 수준인데요. 매출이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크게 투자 활동을 벌이지 않는 것으로 추정해 볼 수가 있고요. 부채의 경우에는 총계로 보면 많이 늘어난 것으로 보이는데 자산의 총계나 자본의 총계랑 비교해 봤을 때 부채가 크게 작아서 늘어난 것이 전체 회사에 크게 부담이 되지 않는 수준으로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 같은 것을 좀 더 세부 계정으로 보게 되면 차입금이 전혀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무차입 경영을 진행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누적적으로 이익을 계속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이익 잉여금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굉장히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일신바이오인데 최근 보고서도 이같이 운영되고 있을지 최근 보고서도 함께 보도록 하죠. 사업 보고서에 이어서 재무상태표부터 보게 되면 자산은 유동자산이 계속해서 증가 추세에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현금성 자산이 크게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것은 아마 매출에 따른 영향으로 쉽게 추정할 수가 있을 것 같고 비유동자산은 크게 늘어나진 않았습니다. 여기에 부채 역시도 소폭 증가했는데 여전히 무차입 경영을 지속하고 있고요. 이 와중에 반기에도 이익이 늘어서 자본 총계에서도 자본이 늘었기 때문에 자본과 부채의 비율로 보게 되는 부채 비율 같은 경우에는 매우 안정적인 수준을 꾸준하게 유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손익계산서를 보게 되면 누적 기준의 매출이 크게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주식시장에서만 바이오가 주목받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도 바이오 관련해서 많은 실적이 시장 전반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바이오 인프라로 보이는 일신바이오의 매출까지 강하게 보이는 것으로 저희가 이 업계 전반의 실적을 추정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2분기의 실적이 작년 동기와 유사한 것으로 봤을 때 1분기에 관련 투자가 이 업계에서 많았던 것을 저희가 추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원가율 같은 경우에는 유사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는 비율을 유지했고요. 판관비의 경우에는 누적 기준에서도 늘어났는데 분기 기준에서 봤을 때 크게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 분기에서 5억 정도 늘어난 것이 전체 누적분의 전체 증가량과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이번 분기의 판관비 늘어난 5억 분이 크게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고요. 이 늘어난 금액을 확인해 보게 되면 경상개발비와 판매 수수료 부분이 크게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만 판관비의 숫자는 늘긴 했지만 그 증가폭을 보게 되면 매출의 증가폭만큼 늘어난 것은 아니라서 영업이익의 경우에는 전년 대비해서 크게 늘어난 24억을 기록할 수가 있었고요. 영업의 활동도 연간 보고서와
바이오와 유사한 방향으로 금융활동에서는 이자 비용을 전혀 내지 않는 무차입 경영을 통해서 금융 수익을 계속해서 기록을 하고 있고요. 기타 활동에서도 기타 이익이 꾸준하게 누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에서 크게 훼손되지 않은 21억을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이까지의 일신바이오에 대해 정리를 해보게 되면 바이오 산업의 인프라 중 한 가지라고 할 수 있는 동결 건조기와 초저온 냉장고 등을 만드는 일신바이오는 국내 제조업체 중에서는 경쟁력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글로벌 산업인 바이오 산업에서 경쟁력을 갖췄다고 보기는 어려운 면이 많았습니다. 특히 글로벌 시장이 성장하고 있을 때도 매출이 크게 성장하지 못했고요. 이 같은 것은 실제 숫자를 좀 디테일하게 보더라도 과감한 투자 등을 진행하기보다는 안정적 운영을 선택한 데에서 큰 성장을 하기 어려운 조직 시스템과 DNA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안정적인 운영을 경영 전략으로 선택한 만큼 영업외 활동 등의 숫자도 꾸준하게 긍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어서 매우 밝은 미래를 생각하기 어려울 수는 있어도 국내의 바이오 산업 성장에 따라서 안정적인 밝은 미래 정도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 같은 미래가 그려지는 일신바이오의 주가는 어떻게 흘러가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주가를 보게 되면 코로나 이전에는 꾸준하게 안정적인 수준으로 유지가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코로나로 인해서 빠졌던 주가가 바이오 장세로 주가를 회복을 맞게 되었고요. 그 이후에 꾸준하게 유지가 되었었는데 크게 두 차례 주가가 튀어오르는 시점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7월 22일인데요. 7월 22일의 상한가 같은 경우에는 혈장 치료제가 코로나 치료제로 주목을 받으면서 혈장 치료제를 위한 냉장고 등 바이오 장비를 생산하는 일신바이오가 주목을 받았었고요. 두 번째 상승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앞에서 봤던 삼성바이오로직스 투자 이슈에 관해서 주목을 받으면서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두 가지 모두 다 보게 되면 상승에서 2연속으로 크게 상승을 하더라도 지켜내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7월 22일 상승장에서도 그랬고 8월 11일 상승장에서도 그 이튿날 8월 12일에는 상한가를 기록했지만 그 다음날 바로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꾸준하게 두 번째 상한가를 기록했던 그 위치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시가총액도 크지 않고 매출도 작은 회사라서 자체 실적이 주가 전반에 영향을 끼치기보다는 외부 이슈가 주가가 올라가는데 중요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게 본다고 하면 삼바의 투자를 넘어 실제 수주 관련 이슈가 뜰 때쯤 다시 주가 반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으로 봤을 때는 그 이전에는 앞에서 그랬던 것처럼 5일선을 꾸준하게 유지해가면서 주가가 유지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같이 추정해보자면 6,000원을 크게 넘기기에는 이슈나 힘이 부족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개별 종목의 이슈와 별개로 바이오 전체가 주목받는 형태, 예를 들면 사회적 거리두기가 더 격상되어서 재택근무가 강하게 권고된다거나 하는 등의 지금보다 코로나 이슈가 사회를 더욱더 옥죄게 된다고 하면 바이오 기업이 주목을 받으면서 이 같은 일신바이오도 크게 주목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그래프상에서 봤을 때 5일선과 21선이 만날 때쯤에 이슈가 나오기도 했고 주가가 뛰기도 했는데요. 그같이 본다면 일봉상 21선이 올라와서 5일선과 만날 수 있는 어느 지점쯤에서 또다시 주가의 움직임이 있지 않을까라고 추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본다고 하면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만약 물리신 분들이 보고 계신다고 했을 때 인내심을 좀 더 길게 가지고 가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응원의 메시지도 함께 전달드리고요. 하지만 어디까지나 이런저런 상황으로 파악한 제 생각이니까 제가 앞에서 전달드린 정보를 바탕으로 개별적으로 투자에 도움되는 판단을 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자, 오늘은 바이오의 인프라라고 할 수 있는 일신바이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반기 보고서를 보게 되면 경상개발비가 늘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바이오 산업에 맞춰서 연구개발도 활발히 하고 영업도 영업 관리의 관점이 아니라 영업 확장을 적극적으로 하면서 글로벌 기업으로 거듭나는 일신바이오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오늘의 영상이 보시는 분들의 투자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은 여전히 오늘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또 새로운 정보와 주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